자, 오늘은 12강 영어 독해 연습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장부터 보니까 부정적인 효과라는 말이 눈에 띄네요. 뭐에? 구조조정이라고 해석이 되는 단어야. restructure. 그러니까 구조를 다시 만든다는 얘기니까. 자, 그게 젊은 사람들한테 미치는 안 좋은 영향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왜 젊은 사람들한테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게 나쁜 영향을 미칠까? 자, 1번 문장부터. 자, 성인들은요, 탐색기랍니다. 탐색기랍니다. 자, 이 탐색기 동안에는요, 젊은 사람들은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네. 자, 그리고 그 의사결정은 그들의 삶의 기회에 있어서 long-lasting effect, 오래 지속되는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들은 탐색기를 거치게 되는데 오래 지속되는 영향을 내리는 선택을 하게 되는 탐색기랍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지난 몇십 년 동안 행해져 왔던 경제적, 사회적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게 precariousness, 불안정성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을 거야. 자, 장기적인 고용이니까 안정적인 고용과도 말이 같아. 정규직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 안정적인 고용의 불안정성에 기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지위에 대한 집단적 불안감에 기여를 했고요. 그리고 더 거대한 경제적인 churning, 즉 뭔가 불황 이런 뜻이 되겠죠. 성인 지위에 있어서 그렇게 안 좋아지는 경제적인 영향에도 계속해서 기여해 왔습니다. 쌤 지금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많은 사회적인 경제적인 구조조정, 이게 원인이 되는 거고요. 자, 이게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나라는 걸 봤더니 더부터 끝까지 묶었을 때 모두 다 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고 있구나라는 말 인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과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contribute to 정도에는 체크를 해 놓자고요. 자, 그리고 to put those trend in more concrete term. 자, 쌤, 그럼 여기서 말하는 those trend라는 건 바로 뭘까요? 경제적, 사회적 구조 조정이라는 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거? 마이너스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인 용어로 말해 볼게요. 즉,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술을 해 볼게요. 자, 밑줄 쳐보자. 쌤, 여기 구체적으로 진술하겠다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 뒤에서부터는 안 좋은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나열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first 나온 거 눈에 띄죠? 체크 먼저 해놓읍시다. 쌤, 그래서 first 여기 나온 거고요. 자, 뒤로 넘어가서 second 여기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뒤에 하나 더 넘어갈까? 뒤로 넘어가니까 third까지 나오고요. 자, 다음 마지막 내려가서 fourth까지 나옵니다. 자, 네 가지의 구체적 진술이 이어져 갈 텐데, 자, 중간에 1, 2, 3, 4 건너뛰기 전에 5번 문장에 혼자 껴있죠? 자, 요 문장이 어떤 역할을 해주나는 같이 한번 읽어보고 확정을 짓겠습니다. 가요. 자, 첫 번째, 이전 세대들. 쌤, 지금 구체적 진술 1번은요, 이전 세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전 세대들은요, 더 어린 나이에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어요. 뭐와 관련해서, 뭐와 비교해서 봤을 때요, 물가가 상승하는 비용과 관련해서 봤을 때 조금 더 어린 나이에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답니다. 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전 세대는 누구예요? 구조조정이 되기 이전 세대를 말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컨드 내려와 보니까 those generation, 그러한 세대들은, 쌤, 그럼 여기 나오는 그러한 세대 어떤 세대요? 앞에 나왔던 자, 이전 세대를 뜻하는 게 되겠죠. 자, 얘네들은요, 같은 직업을 유지하기가 더 쉬웠습니다. And work their way up within a company. 그리고 회사 안에서 그들의 일을 해냈죠. 굳이 내가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이거 진짜 못해 먹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때려치고 나가서 가게 차려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지를 않았다는 거야. 쌤, 그러면 지금 말하는 요 부분 말입니다. 자, 지금 얘기하고 있는 3번과 4번 지문은요, 구체적인 모습이기는 하지만, 구체적 진술을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초점이 구조조정, 이전 세대들은 어떠했는가라는 걸 보여주면서, 첫 번째, 더 어린 나이에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오래 한 직업을
킵하는 게 쉬웠다라는 얘기를 한 거지. 이전 세대는 어땠는가? 자, 근데 쌤이 아까 안건을 띄웠던 5번 문장입니다. 자, 5번 문장은 보니까 시점이 now. 자, 여기다가 동그라미 치고 우리 빗금까지 쳐놓을게요. 자, now라고 바뀌어본 거 보니까 이제 현재의 세대에 대한 얘기를 하겠구나. 눈에 띄지요? 자, 현재 세대들, 지금 젊은이들은요, 그래서 밑줄, change jobs, 직업을 정말 자주 바꾼답니다. 현재 세대들은 말입니다. 그럼 현재 세대들은 왜 이렇게 자주 바꿔요? 6번 문장 가봐. 자, 오직 emerging order, 이러한 사람들의 극소수만이요, view their current job, 그들의 직업을요, as a viable, 되게 소중하고요, long-term career, 장기적인 직업으로만 본다라는 거야. 야, 오직 밑줄, small, 엄청 적은 애들만이 장기적인 직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대. 자, 그럼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meaning, 뭘 의미하냐면 meaning, 이걸 의미하는데 중간에 명사절 접속사 대시 생략된 분사 구문이 되는 거죠. 뒤에 다 묶어버리면 돼요. 자, it takes longer now. 이제는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자, 이 it은 가주어, 뒤에 to가 진주어라서 투부정사 하는데 얼마가 걸리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거든. 그럼 다시 한번 가볼게. 자, 그들이 reliably 믿을 수 있게 pay the land 임대료나 아니면 주택 관련한 mortgage 융자 같은 거예요. 담보대출 같은 거. 렌트비나 주택 담보대출을 아주 믿을 수 있게 즉 신뢰할 수 있게 즉 안정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안정적 지위를 획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밑줄 쳐놓을까요? 쌤 앞에 나왔던 다시 한번 first, second까지는요. 이전 세대의 모습이지만 3번, 4번 문장, 그렇죠? 5번 문장으로 현재의 세대로 전환을 하면서 6번, 7번 문장에서는 구조조정이 미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얘기는 계속해 나가지만 이전 세대에 비해서 지금 세대들이 얼마나 힘들어졌는가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더 오래 걸려요. 안정적인 지위를 얻으려면요. 밑줄 칠게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스킬입니다. 근데 뭐 하려고 하는 스킬이냐면요. 더 높은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 필요로 되어지는 스킬이에요. 어디서요? 놀랍도록 기술적인 사회에서 말입니다. 얘들아, 그러면 놀랍도록 기술적인 사회? 이 사회 말이야. 놀랍도록 기술적인 사회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사회가 바로 무슨 사회겠어? 우리 현재의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자, 그랬을 때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해. 그래서 내가 기술을 배워야 돼. 근데 이 기술이라고 하는 건 훨씬 더 great level,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치를 요구하게 돼요. 인지 능력이요. 자, 그리고 그 인지 능력에 대한 요구라고 하는 건요. 뭘 증가시키냐면 더 고차원의 교육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와, 쌤 악순환인데요.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면 더 높은 기술이 필요하니까 지금 내가 배운 거로는 부족해. 안 되겠다. 대학원 가자. 자, 그럼 대학원 가다 보면 취직하는 시기가 점점 더 늦어지겠죠? 그럼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하는 데까지는 시간은 더 걸릴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8번에 college degree and often advanced degree까지 묶을게. 자, 학사학위 아니면 더 진보된 예를 들면 대학원 학위, 박사학위 같은 거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많이 요구되어지고 있다고요. 밑줄 칠게요. 더 많이 요구되어져요. 언제보다? 이전 세대보다 말입니다. 자, 근데 심지어 어디에 들어가려고 해도 더 많이 요구되냐면 얘들 엔트리라는 건 이제 막 들어간 애들이거든. 그래서 entry level이라고 하는 건 초보 수준이야. 그러니까 초보 수준의 자리를 꿰차기 위해서도 필요해지는 학위가 너무나 높아졌다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구조조정 때문에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이 가고 있습니다. 라는 글이었고요. 자, 한 번 더 묶을게요. 5번 문장 별표 한 번. 쌤 5번 문장에서 시점 전환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문장 위치 조심하는 거. 까먹지 않았으면 좋겠고 한 번 더. 자, 6번 그리고 7번까지는 묶어서 쌤 6번, 7번까지는요. 이전 세대에 비해 나빠진 현재 세대의 구체적인 모습 을 얘기하는 거군요. 이렇게 해놓으면 완벽할 것 같습니다. 괜찮죠?
자, 2번 지문은 납 중독을 피하기 위해서 연합적으로 행동을 했던 걸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흐름 파악까지 딱 될 것 같아요. 어떤 지역에 납 중독이 심해서 그 지역에 사는 아이들의 납 중독 수치가 높아서 마을 사람들끼리 연합을 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었다. 이 정도뿐이니까 한번 2번은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쌤은 조금 더 어려운 걸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3번 지문 한번 넘어옵시다. 자, 3번 지문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동물의 신호인데 이 동물의 신호가 나는 되게 정직한 거야. 나는 되게 정직한 거야. 라는 걸 알려주는 동물의 신호랍니다. 정직함을 알려준다? 무슨 말일까? 한번 들어가 볼 건데 자, 들어가기 전에 글의 큰 구조를 쌤이 잡아주고 갈게. 자, 이 아시모브라고 읽나요? 자, 이 사람이요. has suggested that 대절이야를 주장했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의 주장 1번이라고 얘기해 놓으시고요. 자, 2번 문장 보니까 because, 왜냐하면 이라는 거 보니 주장 1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문장 보니까 이 똑같은 사람이 대절이야라는 주장도 했나 봐요. 그럼 이게 주장 2번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4번 문장에 이거 한번 생각해 볼래?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예시를 들어줌으로써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하는 글인 것 같습니다. 자, 큰 글의 구조 잡았으니까 1번 문장부터 한번 달려보자. 자, 이 사람 대절이야라는 주장을 하는데 자, 모든 시그널, 신호들은요 are honest reflection of an individual's quality. 자, 여기서 individual이라고 하는 건 개인이라기보다는 동물을 뜻하는 게 맞겠죠. 자, 동물 개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한 밑줄 칠게요. 아주 정직한 reflection, 보여줍니다. 자, 동물이 하고 있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진짜다라는 걸 보여주는 정직한 반영이랍니다. 자, 왜 그럴까? 이것은 not pay receiver to attend to 라고 나오는데 자, 정직하지 못한 신호에 집중하는 것은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do not pay, should not pay, 득이 될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would become ignored. 자, 여기서 this라고 하는 건 앞에 나왔던 dishonest signal을 말하겠죠. 자, 부정직한 신호에 집중하는 것 자체가 not pay, 득이 될 게 없기 때문에요. 그 부정직한 신호는 ignored, 무시되어져 버리고요. 오직 정직한 신호만이 만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 내가 얘가 하고 있는 부정직한 신호에 무언가 집중해버리면 득이 될 게 없다. 그러니까 그 신호는 자연적으로 도태된다. 이런 말인 것 같네요. 자, 이랬을 때 이 사람은 대절이야라는 주장을 또 했는데 정직한 신호라는 건 유지되어질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그 정직한 신호들이 쌤 여기서 데이도 누구 받는 거예요? 앞에 나왔던 honest signals를 받는 거죠. 대명사는 늘 뭐 받는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된다. 자, 그 정직한 신호가요. are costly, 비용이 있다고요. 대가가 있다고요. 뭐라는 관점에서 비용이 드는 거냐면요. 전략적인 비용이라는 관점에서 정직한 신호라는 것 자체가 비용이 들어요. such that 그 결과 only a genuinely good individual 오타네요. individual입니다. 자, 오직 진짜로 좋은 개체만이 afford to make the signal. 그 신호를 만들 여력이 있다는 거죠. 쌤, 여기서 그 신호도 뭡니까? honest signal이라고 보면 돼.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자. 만약에 정직한 신호를 내가 보여줄 거야. 예를 들면 어떤 동물이 짝짓기 할 때 되게 호감형으로 보이려고 야, 이거 봐라. 나 이만큼이나 건강하다라는 걸 건강하지 않은데 보여주려고 했대. 그치? 그래가지고 막 어떤 새가 나무 꼭대기 위에 올라가서 막 날갯짓을 하고 있는 거야. 됐어? 근데 나는 실제로 급하게 도망갈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하지 못해. 근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갑자기 나보다 상위급에 있는 포식자, 예를 들면 독수리 같은 거 생각해 볼래? 독수리한테 내가 눈에 너무 빡 띄어. 독수리 얼마나 빨라. 근데 난 그 정도로 실제로 건강하지 못했단 말이야. 그래서 독수리가 나를 빡 하고 낚아채가 버리네. 나는 흉내 내려다가 죽어버렸네. 전략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비용이 든다라는 거야. 밑줄 다시 한번.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진짜로 좋은, 정말로 진짜로 건강한 애만이 그 정직한 시그널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됐죠? 자, 이거랑 비슷한 뉘앙스로 4번 문장에서도 예시를 해주는데, 자, 새에 있어서 꼬리의 길이와 짝짓기의 선택을 한번 고민을 해보자. 자, 꼬리가 길어야 짝짓기에서 매력적으로 느끼나 봐요. 이랬을 때, 암컷들은요, 더 긴 꼬리를 가지고 있는 수컷들을 선호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직 가장 피티스트야. 얘들아, 피티스트 하면 가장 건강한 애들이잖아. 가장 건강한 수컷들만이 만들어내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테일을요. 자, because, 왜냐하면 그들은 have the quality, 이러한 특징들밖에 못 가지거든요. 뭐한 특징? To cope with the cost, 비용을 대처할 수 있는 특징을 그들이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그 코스트들은 뭐냐면요. That these in coal increase the risk of predation, loss of flight efficiency, and so on 까지 묶어줘봐. 자, 일단 여기서 this라고 하는 거는 such tail, 즉 긴 꼬리를 가지는 걸 의미할 거야. 자, 그러면 이 긴 꼬리를 가지는 것이라는 게 incur, 뭐를 초래해내냐면 이러한 위험성을 증가시킨대. 자, 그 위험 뭔지 다시 한번 읽어볼래? 그 위험이 뭐냐면 predation, 나 잡아먹히기도 쉽고 날 수 있는 비행 효율성도 낮다니까. 야, 그러면 이러한 위험성은 증가되는데도 긴 꼬리를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는 애면 그 애는 뭐한 애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엄청 건강한 애다라는 걸 알 수 있지. 걔만이 긴 꼬리를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을 테니까. 아, 쌤, 그러니까 긴 꼬리를 가지고 있는 새가 있다라고 하면 그는 그만큼이나 매력적이며 건강한 개체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 짝짓기에서도 암컷들의 선호를 받을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장도 밑줄 칠게요. Only they have the quality to cope with the cost. 긴 꼬리를 가지는 것의 대가를 뜻하겠죠. 쌤, 이 코스트가 뭐라고요? 긴 꼬리를 가지는 것의 대가라고요. 됐습니까? 이거를 감당해낼 수 있는 대의는 바로 누구라고? 위에 나왔던 the fittest males라고요. 괜찮지? 자, 뒷문장 because, 왜냐하면 the signal이라고 하는 게 costly, 대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대가는 뭐였어? 긴 꼬리를 가지게 되면요. 나는 잡아먹히기도 쉬워지고요. 나는 것도 별로 잘 못 날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가장 강한 개체만이 그러한 시그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들에 대항하면서 말이죠. and 그러다 보니까요. 꼬리의 길이라고 하는 건 정직한 그가 가진 성격이나 그가 가진 능력의 시그널이 된다라는 거죠. 안 어렵죠? 자, 뒷문장 전체 다 밑줄 칠게요. 이거기 때문에 뒷문장은 전체 다 밑줄 쳐놓고 우리 기억을 해놓는 걸로 합시다. 4번 가보겠습니다. 자, 4번 보니까 what determine, 무엇이 결정짓는가? 자, 소재 밑줄 쳐놓을게요. 사회 문제 영화의 수명을 결정하는 건 무엇입니까? 일단 여기서 사회 문제 영화라고 하는 거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생각을 해보자. 위안부 다룬 영화 한번 생각을 해볼까? 그치? 자, 우리 사회에서 독립영화 같은 걸로 위안부를 소재로 한 영화들 정말 너무 좋은 사람들이 무상으로 막 만들어주고 지원을 막 해주고 있잖아. 그치? 그런 게 바로 사회 문제를 다룬 영화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그 사회 문제를 다룬 영화라고 하는 건 왜 굳이 영화로 만들까, 얘들아? 그치? 자,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 가슴 아픈 기억들을 왜 굳이 영화로 끄집어내겠어? 그치? 재밌어서 그럴까? 아니라는 거지. 이것에 대한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영화를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켜서 이걸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의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사회 문제 영화라는 거야. 그치? 그럼 얘들아, 반대로 위안부라는 문제가 일본에서 아주 깔끔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 있게 깔끔하게 사과하고 끝났다라고 한다면 우린 더 이상 그걸 영화로 만들기보다는 기념관을 만들고 추모하는 형식으로 이어지겠지. 아, 쌤, 사회 문제의 영화의 수명을 결정짓는 건 바로 어떤 걸까요? 그 맥락에서 따져본다면 이 대답이 맞겠죠. 사회 문제 영화라고 하는 건 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을 때 계속되는 겁니다. 이해됐어? 자, 이 부분만 이해되면 어렵지 않다. 자, 가보자. 자, a category of special interest to the serious student까지 묶어볼게요.
자, 심각한 거에 대한 특별한 그 이익이 있는 그런 카테고리라고 하는 건요. 자, encompass 동반하는데 사회적 문제 영화를 동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콤마 which 나오는 거 보니까 and day라고 해서 이 day는 앞에 나오는 films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 영화들은 그래서 평가하기가 어려워요. 뭐 때문에 평가하기가 어렵냐면요. 아, 쌤 여기서 보는 접속사라 뭐뭐 때문에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뭐 때문에 그러냐면 그들의 노화라고 하는 게요. can occur very rapidly. 그들의 노화, 즉 그들의 기대 수명이 끝나가는 과정이요. 매우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요 정도. 자, a film, 그러니까 그 사회 문제 영화라고 하는 건요. can become not only dated. 자, dated를 하면은 구식인이라는 표현이거든. 자, 다시 한번 보자. 자, 1번 문장에서부터 사회 문제를 다룬 영화의 노화가 매우 빨리 진행된다라고 하는 건 그것들이 쉽게 dated, 구식의 것이 된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면 완전히 irrelevant within society. 사회 안에서 완전 무관한 것으로 단 몇 년 만에 바뀌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야. 아, 쌤 위에서 했던 말 똑같이 말하는 거네요. 맞아. 노화가 빨리 벌어져요. 빨리 구식이 되거나 빨리 무관한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구식이 되거나 무관하게 돼버린다라는 이 일은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자, 이것은 벌어집니다. 뭐 있을 때 벌어지냐면요. The problem attacked by the film. 자, 그 영화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있는, 즉 다시 말하면 그 영화의 주요 소재가 되고 있는 문제가 제거되어지거나 쌤이 아까 해줬던 말이죠. 아니면 교정되어지면, 올바르게 고쳐지면 더 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사회 문제를 다룬 영화는 쉽게 노화되며 구식의 것이 되고 사회에서 무관한 것이 될 겁니다. 자, in a sense, 바로 이런 점에서 말입니다. in a sense 묶어주시고 바로 이런 점에서 이제 정리해 줄 거예요. 자, 바로 이런 점에서 the social problem film이라고 하는 건요. long life를 달성할 수 있어요. 자, long life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자, long life를 달성할 수 있는 조건은 뭘까요? 문제가 해결되거나 제거되지 않는 경우겠죠. 자, 그 말이 바로 무엇이냐? by failing in its purpose. 그것의 목적 달성에 실패하는 것으로서 가능한 겁니다. 밑줄 한번 쳐볼까요? 그것의 목적 달성에 실패함으로써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 그것의 목적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 사회 문제 영화의 목적을 실패했을 때만 계속될 수 있대. 그렇다면 사회 문제를 다루는 영화의 목적이 무엇인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목적이 뭐야? 바로 소재로 다루고 있는 사회 문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그게 실패해야지만 오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야. 자, 뒤로 또 넘어가 봐. for, 왜냐하면 말입니다. 아, 쌤 for 여기서도 접속사예요. 사회 문제 영화의 영향력은 is generally lost, 사라져 버리거든요. 뭐 하자마자 the problem portrayed, 묘사되어진 문제가, 조심해, 여기 나오는 ed는 뒤에서 problem 수식하는 과거 분사인 거야. 그래서 묘사되어진 문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다시. 자, 묘사되어지는 문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면요. 그것의 영향력은 바로 사라지니까요. 안 어렵지? 자, 바로 이것은 especially true of a film that 이런 영화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어떤 영화요? 더 좁고 더 토픽 제한적이고 그리고 매우 현 세대적인 한 시대만 반영하는 문제들일 때 그래요. 자, 그럼 쌤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영화, 훨씬 더 빨리 사라질 수 있는 그러한 영화는 뭐예요? 다루고 있는 문제가 더 넓은 범위가 아니라 조금은 지역적인 문제일 때 그때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훨씬 더 쉽기 때문에 금방 사라지겠죠. 그래서 밑줄 칠까? 요런 영화들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쌤 문장 흐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영화일 때는 더욱 그래요. 지역적인 이런 경우는 더욱 수명이 짧다라고 덧붙여주는 거지.
자, 마지막 6번 문장 보니까 the more, the longer 비교구문 나온 거 보여요. 더비더비 구문이니까 쌤 한 번 더 주제 정리해주고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읽으러 가볼게. 자, 그 문제가 더 일반적이고 그것의 영향력이 더 넓을수록 더 일반적이고 더 넓을수록 그럼 당연히 그 문제는 reform, 뭔가 해결되는 데 있어서 더 저항이 심할 겁니다. 더 일반적이라는 건 더 큰 범위의 문제가 걸쳐 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해결은 훨씬 더 어렵겠죠. resistant. 그러다 보니까 lifespan이라고 하는 거는 더 longer, 길어질 거고요. 그 영화의 수명은 길어질 거고요. 그러다 보면 as long as the social problem exists, 사회 문제가 존재하는 한 그 영화는 계속해서 연관성 있는 것으로 남아있게 된다라는 거죠. 됐지요? 자, 이번에는 8번입니다. 자, 8번 한번 보니까 도대체 언제, 왜 루머가 퍼지는가? 언제, 왜 퍼지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루머가 언제, 왜 퍼지는가? 예를 들어서 생각해봐. 오늘 쌤이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마이애미 거기에 있는 건물이 붕괴가 됐대. 야, 그러면 그 건물이 붕괴가 돼서 피해를 입거나 유족이 생긴 그런 사람들은 너무 분노할 거 아니야. 자, 그러다 보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루머가 돌기 시작해. 예를 들면 사장이 뒷돈을 받고 여기에 뭔가가 있었는데 그거를 암암리에 무시했다. 이런 식의 루머. 그럼 그 루머를 봤을 때 내 감정을 너무 잘 대변해 주잖아. 뭐야? 그러면 이 사장놈들이 나쁜 놈들이었네? 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럼 그걸 얘기하기 시작하다 보면은 내 마음이 좀 풀릴 거고 그 내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대상을 찾게 되는 거잖아. 루머는 그런 방식으로 퍼진다는 거야. 내가 무언가 분노를 표현하고 싶어. 지금 벌어진 사건에. 근데 그때 들려오는 루머가 얘가 잘못한 거래 라는 루머가 돌기 시작을 하면서 그 사람한테 내가 분노를 표출할 수가 있잖아. 그 과정을 통해서 루머가 퍼지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 1번 문장부터 바로 가보자. 자, 만약에 그룹의 상황이라고 하는 게 위협을 받거나 어려운 경우에 그 그룹에 있는 멤버의 대부분들은 화가 날 거고 그리고 그들은 누군가를 비난하기를 원할 거다라는 얘기야. 자, 만약에 threatened, 위협을 받거나 아니면 상황이 difficult, 어려울 경우야. 자, 그럴 경우에 구성원들은 분노가 느끼게 될 거고 분노가 생기게 되고 이 분노에서 촉발돼서 누군가 탓하는 비난의 대상을 찾고자 한다는 거지. 자, 이게 1번 문장의 흐름이야. 자, 그래서 이 문장만 밑줄 쳐놓자. 분노하고자 하는 대상을 찾으려고 한다고요. 자, 그러니까 whenever, 뭐뭐 할 때마다 a threat, 위험이라고 하는 게 loom, 불거지거나 아니면 끔찍한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요. 루머라는 거는 필연적입니다. 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루머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 문장이랑 연결해 봤을 때 비난의 대상이 생기게 되는 게 루머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알지 못해요. On the basis, 뭐에 기반해서요? 개인적이거나 직접적인 지식에 의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뭘 알 수가 없냐면요. 자, 이 to know의 목적어로 y부터 여기까지가 나오는 겁니다. 얘네가 know의 목적어로 간접 의문문 나온 거야, 얘들아. 자, 그럼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 왜 도대체 테러리스트의 공격이 계속됐는지, 테러리스트 공격이 성공했는지, 자, 아니면 경제가 왜 계속 나빠지는지 이러한 끔찍한 사건들에 대해서 개인들은 직접적이거나 개인적인 정보로 알 수가 없답니다. 됐지요? 자, 그러다 보니까 in the aftermath of a crisis, 그 문제가 벌어지고 나면 수없이 많은 추측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쌤, 이 사람들이 not able to know, 알 수 없으니까요. 뭐가 생겨나요? 추측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to some people, 일부 사람들에게는요, 그러한 추측이, 자, 요거 순서 삽입 조심합시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추측이라는 건 뭐야? 앞에 나왔던 수없이 많이 벌어지는 그 추측들 그대로 받는 거죠. 자, 그 추측들이요, will seem likely to be true. 사실처럼 보여요.
자, 근데 사실처럼 보이는 이유는 뭐야? 자, 2번 문장 다시 올라가 봐. 왜 루머가 필연적이라 그랬어? 비난의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해줬잖아. 그러면 그 루머가 사실처럼 보이는 이유도 뭐겠어? 그 억측들이 사실처럼 보이는 이유도 뭐겠어? 그 억측들이 그들의 분노와 비난을 뿜어낼 수 있는 적절한 배출구가 되기 때문이다 라는 거지. 됐어요? 그러니까요. terrible event, 끔찍한 사건들은 분노를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분노했을 때 사람들은요. 훨씬 더 그 루머를 받아들입니다. 그 루머라고 하는 거는 그들의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분노겠죠. 그런 루머겠죠. justify their emotional state, 그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감정적 상태를 정당화할 수 있는 루머들을 받아들일 거예요. 자, 여기 1번. 자, and also 그뿐만 아니라 to 2번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그런 이벤트들을요 바로 intentional action, 이런 의도적인 행동이라고 얘기하기까지도 합니다. 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도적인 행동이라는 건 뭐예요? 그 루머에 드러난 사람 있겠지? 루머에 나온 내용, 루머에 보니까 야, 어떤 고위급 인사가 자기 돈 아끼려고 뭐 이렇게 한 거래. 야, 그럼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한 거네. 이런 식으로 돌린다는 거야. 됐죠? 자, 그럼 다시 봅시다. 자, terrible event라고 하는 거는 분노를 만들어요. 한 번 더 밑줄. 그리고 사람들이 분노를 느꼈을 때는 이 사람들 루머 받아들이죠. 그들의 감정을 합리화할 수 있는 루머를요. 그리고 그러한 이벤트들을 누군가의 의도적 행위라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랬을 때 일부 루머는 동시에 relieve, 편안하게 해주기도 해요. primarily, 처음에 나타났던 감정적인 분노를 완화시켜주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설명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To those who accept them, 그 루머들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설명을 주기도 해요. 아, 그 새끼가 나쁜 놈이라서 이렇게 된 거구나. 이런 식인 거야. 자,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why they feel as they do,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왜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그 루머를 믿은 사람들에게 설명을 주기도 한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밑줄 칠게. 루머라고 하는 건 그것들이 완화시키는 동안에 그것들을 합리화시킨다라는 거죠.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도 하나하나만 더 밑줄 칠게. relieve란 단어 밑줄, 그 다음에 설명을 준다라는 것까지 밑줄을 쳐놓읍시다. 자, 마지막 8번 문장 and, 그리고요 when condition, 상황이 unstable, 안정적이지 못할 경우에는요 사람들은 아마도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뭐에 대한? self-serving,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이러한 루머를 받아들이게 될 것 같습니다. 아, 더 중요한 말 이거야. unstable, 상황이 나빠져요. 그럼 사람들은 뭐 할 것 같아요? 루머를 받아들일 것 같다라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요? 이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계획에 대해서 말입니다. 자, 9번은 많이 어려울 거야. 잘 한번 살펴보자. 자, 효과적인 방법인데 내재적 타당성을 극대화시키는 효과적 방법이래. 자, 얘들아, 얘는 쌤이 읽으러 들어가기 전에 배경 지식 조금만 깔고 가자. 자, 우리가 예를 들어 실험을 할 건데 무슨 실험을 할 거냐면 본문에 나온 거 그대로 한번 설명을 먼저 해볼게. 자, 속도 제한을 걸어서 정말 사고율이 감소하는지의 실험을 해볼 거래. 속도 제한이 사고율에 미치는 영향인 거야. 자, 이랬을 때 속도 제한이라고 하는 걸 어느 곳에서는 시속 50으로 두었고 어느 곳에서는 시속 80으로 둔 겁니다. 자, 이걸 바로 뭐라고 하느냐? 독립변수라고 불러. 자, 근데 이거에 따라서 시속 50이었던 곳은 사고율이 30%에 그쳤고 시속 80이었던 곳은 사고율이 70%까지 나온 거야. 독립 변수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를 바로 종속 변수라고 합니다. 됐지? 자, 그럼 얘들아, 이것만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속도 제한을 시속 50까지 내리는 게 절반 이상의 사고율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결론을 내려서 속도 제한을 낮출 수가 있다는 거지. 자, 근데 여기서 변수가 있어. 자, 이걸 본문에서는 무슨 변수라고 하냐면 외생 변수라고 하는데 그냥 쉽게 외부적 변수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게 바로 뭐였냐면 여기서 속도 제한을 시험을 할 때 얘는 A 도로에서 시험을 했고 얘는 B 도로에서 실험을 한 거야. 자, 근데 노면의 요철이라고 하죠. 굴고 있는 거.
자, 이 노면의 요철이 A 도로가 B 도로보다 훨씬 컸던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밟으려고 하면 울퉁불퉁한 게 나오니까 차 망가지잖아.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없었어. 속도 제한이 아니라 노면의 요철이라는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고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 결과가 나온 거야. 아, 쌤, 그러면 이런 외생 변수, 즉 외부적 변수가 있다면 이 실험의 내적 타당성이라고 하는 거, 이 내적 타당성이라고 하는 거는 퀘스천 마크가 찍혀지게 되겠네요. 그치? 아, 쌤, 그럼 다시 한번 돌아와서요. 여기서는 내적인 타당성을 maximizing, 최대화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결과의 영향을, 결과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외생 변수, 노면의 요철과 같은 외부적 변수를 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얘기할 거야. 완벽하게 이해됐지?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자, 그럼 빠르게 읽어보자. 자, why is it necessary? 이게 왜 필요할까? isolate, 고립시키거나 아니면은 control 하자는 거야. 자, extraneous, 이 단어가 외생이란 뜻이거든요. 아, 쌤 그럼 밑줄 칠게요. 반드시 필요해요. 뭐 하는 게요? isolate, 고립시키거나 외생 변수를 통제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요, 독립적인 변수, 즉 독립 변수라고 하는 거를 조작해야 돼요. 뭐 하기 위해서요? 내적인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요. 외생 변수는 최대한 통제하고 고립시켜요. 영향을 못 주게. 반면에 독립 변수는 잘 조작할 수 있어야 돼요. 속도 제한을 50으로 될지 60으로 될지 조작하는 거니까. 자, 그럼 이게 왜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에 to answer this question,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요, 앞에서 나왔던 1번 문장의 질문을 그대로 받아가겠네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연구를 한번 고려해 봅시다. 예시 들어갈 거고요. 자, 텔레비전의 영향력입니다. 근데 뭐에 대한 투표 선호도를 광고하는 텔레비전의 영향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assume, 가정해 볼 건데 we were not interested in the effect of education. 교육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우리는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교육뿐만 아니라요. 뒤로 조금 더 갈게. 교육, 종교, 부모의 정치적 선호, or 아니면 다른 independent variable on voters' choice. 그 투표자,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립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랬을 때 all we want to know, 우리가 알고자 하는 관심 있는 것은요, 이 흐름이야. 자, 그럼 다시 한번. 자,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요 흐름인 거지. 자, 우리가 관심 없는 것. 우리가 유일하게 관심 있는 것. 이 흐름인 거야. 자, 이것은요, 바로 was 이건데요. Whether seeing a particular television advertisement. 자, 특정한 텔레비전 광고를 보는 게 voting preference라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고 싶대요. 자, 이랬을 때 we did not manipulate. 우리가 조작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누가 텔레비전 광고를 보고 누가 텔레비전 광고를 보지 않는지를 조작하지 않았다고요. 쌤, 잠깐만요. 자, 지금 여기서는 텔레비전 광고를 보냐 안 보냐? 자, 그리고 이게 투표 선호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독립 변수일 거고 이게 바로 종속 변수일 거야. 됐지? 근데 여기서 독립 변수의 조작을 안 했다는 거야. 됐죠? 이랬을 때 suppose that instead 대신에 이걸 한번 생각해 볼까? 자, we simply found some individual. 우리가 일부 사람들이 who saw the advertisement and some who did not. 텔레비전 광고를 보는 사람들 그리고 텔레비전 광고를 보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물어봤다는 거야. 그들의 선호되어지는 후보자에 대해서 말이야. 독립 변수에 조작을 하는 거 없이 그냥 본 사람, 안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해서 데리고 온 다음에 후보자가 누가 좋은지를 물어봤대.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차이를 본 거야. 후보자 선호에 뭐와 사이에서 그 광고를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 사이에서. 이랬을 때 we couldn't ever be sure that 우리는 대절이야를 확신할 수 없대. 뭘 확신할 수 없냐면 밑줄.
이러한 차이가 was due to having watched the advertisement or not. 광고를 봤기 때문이다, 안 봤기 때문이다 라고 확신할 수 없답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겠어? 독립변수를 조작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야. 다시 올라와봐. 자, 1번 문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요거 묶어서 쌤이 1번이라고 해볼게. 그리고 요걸 묶어서 여기까지 묶어서 2번이라고 해볼게. 자, 우리가 내부적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선 1번 뭐 해야 되냐면 외생 변수를 통제해야 되는 게 필수라고 1번에서 던져줬어. 자, 그 다음에 2번에서는요. 독립 변수를 잘 조작해야 된대. 근데 예를 들어서 보자라고 했을 때 5번 문장에서 뭐 했어? We did not manipulate. 우리가 조작하지 않았대. 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독립 변수의 조작이 없었다는 거지. 됐어? 야 정말 정치적 선호 1도 없고 집안에서도 어떤 당을 선호한다 이런 거 1도 없는 아주 백지 사람들만 데리고 와서 텔레비전의 일부 그룹은 보여주고 일부 그룹은 안 보여줬을 때 이런 통제가 된 상태라면 우리가 믿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냥 원래 있던 상황에서 본 사람 안 본 사람 골라서 확인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instead 대신에 라는 역접으로 나온 거 조심합시다. 쌤 instead 어떻게 엮어요? 앞에 never be sure 확신할 수 없어요. 부정이었으니까 instead 뒤에는 긍정이 나오면 될 겁니다. 가보자. 자, it might be due to a host of other individual difference variable on which the two groups happen to differ, such as political view or education. 다시 한번 읽어볼게. 자, it might be due to 뭐 때문일 수 있냐면 a host of other individual difference. 다른 개인적인 차이가 나는 변수들 때문일 수 있다는 거야. 자, 그 다른 변수들은 바로 뭔데요? 그 두 그룹에게 달라지게 만들었던 그 변수들. 예를 들면 정치적 관점이나 교육 같은 거요. 아, 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다른 개인적인 차이가 날 수 있는 변수들. 예를 들면 정치적 관점이나 교육들이요. 독립 변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실험 결과는 뭐의 영향일 수가 있다라는 거야? 외생 변수의 영향일 수가 있다라는 거지. 됐어? 그러니까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끝낼 거다. 됐습니까? 쌤이 앞에서 설명해줬던 요 말 있죠? 자, 이거 제대로 이해해야 그 다음 거 이해되니까 충분히 다시 반복하고 넘어가세요. 어려웠던 지문입니다. 자, 10번 지문은 driverless car니까 무인 자동차 얘기하는 거잖아. 그 무인 자동차가 초래한 변화가 무엇인가요? 자, 일단 생각해봐. 무인 자동차라고 하는 거는 운전자가 영향을 미칠 수가 없지, 드라이빙 하는데. 야, 지금 왜 슈퍼카 막 이런 것들이 막 돈 많은 사람들이 막 사겠어? 이유가 뭐겠어? 야, 내가 이거 운전하는 맛이 달라.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닐까? 그러면 그 운전을 할 수 있다 사람이 이 자체가 없어지는 무인 자동차 시대에는 내가 굳이 운전의 맛을 느낄 필요가 없어질 거고 모든 게 다 컴퓨터로 조절이 되기 때문에 과속을 할 수도 없을 거야. 일단 그렇다면 우리가 개인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 없어지겠지.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개인 자동차와 그리고 대중교통의 차이가 좁아지기 시작할 겁니다. 라는 말까지 갈 수 있다는 거야. 이 맥락만 이해하면 10번 문제 읽는 거 전혀 어려운 부분이 없어서 이 정도만 코멘트 주고 쌤은 조금 더 어려운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11번 지문으로 집중할게요. 자, 11번 한번 보니까 human, 인간인데 자 밑줄 칠게. gain animal food, 동물성 식품도 얻고요. 식물성 식품도 얻어요. 다시 한번 동물도 인간은 먹을 수 있고요. 식물도 인간은 먹을 수 있어요. 자, 인간은요. 두 가지를 다 얻을 수 있답니다. 요게 이 문장의 주제가 돼. 쌤 무슨 말이에요? 동물 고기도 없고 동물 음식도 없고 플랜트 음식도 없는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흘러가나 한번 읽어보자고요.
자, competition with other species for fruit and nuts. 자, fruit and nuts라고 하는 거는 plant food가 되겠다. 그쵸? 자, 이 plant food를 먹는 게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있을 거잖아. 그러니까 그 다른 동물들과의 경쟁이라고 하는 건요, 계속해서 intense, 뭐 해왔대? 극심해져 왔대.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because human, 인간들은요, were gathering rather than eating in stew and 사람들은 모였어요. 이렇게 하기보다는요. and 그리고요. would have wished to collect a large quantity.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을 모으기를 원했답니다. 그들이 수확을 한 것을 저장하고 공유하기 위해서는 말이에요. 그럼 인간들은 지금 먹는 것만 있으면 돼. 이게 아니라 더 많이 원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밑줄 칠게요. 사람들은 모여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더 많은 양을 모으길 원했죠. 공유하고 저장해야 되니까요. 자, 게다가 인간의 높아지는 지능은 뭘 가능하게 했냐면 이런 경쟁, 다른 종들과 쌤 여기서 말하는 이런 경쟁이라는 건 뭐예요? 다른 종들과 자, 식물성 음식을 가지고 경쟁하는 게 되겠지. 자, 그 경쟁에 대한 분석을 가능하게 했고 나아가 the formation of leisures 자원을 방어할 수 있는 전략을 만드는 걸 가능하게 했습니다. 자, 그럼 그 자원 보호의 전략이 뭐였을까? 더 많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식물성 작물들의 재배를 위해서는요. 대절이하인 것처럼 보였는데 인간들이요. 우리 have invented way, 방법을 발명한 것 같았습니다. 아, 쌤 위에서 사람들이요. the formation of 이런 것들 만들어낼 수 있다고 했잖아요. 방어 전략이요. 그래서 밑에 사람들이 만들어냈다고요 라는 말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군요. 자, 사람들이 뭘 만들어냈냐면 feeding competition. 자, 이러한 먹이 경쟁을 뭐 하는 방법이겠어? 당연히 감소시키는 방법을 만들어냈겠지. 자, 그럼 그 감소시키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 감소시키는 방법에 대한 예시로 barrier, 벽을 쌓고 fire, 불을 지피고 소음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그 방어 전략에 예시가 될 거야. 자, 이것들로도 충분했어요. 뭐 하기예요? deter 하면 저지시키다니까 그것의 영장류를 저지시키는 원숭이나 침팬지 같은 거 왔을 때 저지시키기에 충분했대. 자, 뭐 하지만 pit trap, 트랩이시니까 덫 같은 거겠죠? snare 하면 올감이고요. 이것 또한 그들의 방어를 강화시키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아, 쌤 그럼 여기 나왔던 덫이나 올가미 같은 것도 똑같이 방어 전략의 예시가 됐겠군요. 자, 뭐 하기 위해서 썼겠어요? 이걸로도 충분했지만 to reinforce defense, 방어를 강화시키기 위해서요. 자, 그 다음에 omnivorous 하면 잡식성이란 뜻이야. 잡식성이라는 건 식물도 먹고 동물도 먹는다는 거죠. 자, 잡식성인 인물에게 있어서, 인간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바람직한 우리가 원하는 열매들의 집중이라고 하는 건요. was not only a leisure, 자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bait, 덫이 되기도 했답니다. 자, 우리는 잡식성이니까 고기도 먹고 싶어 해. 그러니까 이 열매가 쌓여 있는 걸 가지고 고기를 유인하는 데 활용되어질 수 있는 덫의 역할도 했대. 아, 쌤, 그 결과 말입니다. 자, 그럼 이게 원인이었네. 자, 이 원인은 바로 뭐냐면 얘들이 쌓아놓은 fruit. 인간이 쌓아놓은 프루트, 이거를 방어해서 지켰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뭐까지 유인을 했대요? 고기까지 유인을 할 수 있었대. 그러므로 숲에 살고 있는 인간들은요, may have evolved, 발달시킨 거예요. 모두 발달시켰어. 그 열매 더미를 보고 동물들이 올 거 아니야. 그럼 그 오는 동물 잡아야지. 그러니까 트래핑 스킬도 발달을 시켰겠지. 그치? 자, 그러는 동시에 뭐까지 가능했어? 그 음식도 지켜야지. 그러면서 뭐도 해야 돼? 동물 온 것도 먹어야지. 바로 이러한 이중적인 걸 가능하게 했고 바로 이러한 exclusion competition, 경쟁에서 아예 배제되는 궁극적인 건 바로 이겁니다. Have your cake. 케이크를 가지면서도 and eat too. 그걸 먹기까지 하는 것. 즉, 2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는 거. 이걸 가능하게 했습니다. 자, 원인 나왔으니까 결과까지. 자, 그 결과 걔네들이 플랜트는 프로텍트 할 수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animal, 유인돼서 온 애니멀들은 acquire, 획득할 수까지 있었죠? 자, 이 흐름이 바로 밑에 문장까지 연결돼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라는 표현인 거야. 선생님, 이건 뭐예요? 인간들은 fruit, 그 다음에 animal. 이거 둘 다 얻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기억하면 어려운 거 없을 것 같아요.